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오늘은 그 그룹 또는 뭐 큰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나 회장이 바뀔 경우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고 경영자의 변동 부분은 HRD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 10월인데요. 10월에 있어서 또는 뭐 11월 초에 대부분 이제 최고 경영자 또는 뭐 임원진들이 이제 변동이 생기는데, 왜 10월이나 또는 11월 초에 이루어지느냐? 새로 바뀐 최고 경영자, 그 사업부문 또는 뭐 사업부의 그 책임자들이 교체가 돼서 새로운 그 리더에 의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또는 뭐 목표와 사업부의 목표라든지 전사 목표 등 이런 새로운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략, 조직 문화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그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사업 부문 또는 뭐 사업부의 수장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저께인가요? 그 현대그룹의 그룹 회장, 정몽구 회장이 이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그의 자제분이죠.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현대그룹의 계열사, 현대그룹의 지주사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있는 인사조직, 특히 HR 담당자 입장에서 그룹의 회장의 바뀐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새로 이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신 정의섭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사내 메시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 살펴본다면 메시지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이 데일리에 지금 나와서 인용된 자료인데요. 그룹의 지향점, 그룹의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과 환경을 위해 모든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구현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고객 존중, 고객 행복이라는 가치 부분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키워드는 뭐 미래, 그다음에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인 것이 나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조직 문화 관련해서 그 인사 방향, 그다음에 어떤 그 조직의 운영에 관련되는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수평적인 조직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그룹의 체질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열린 조직을 구현하겠다. 뭐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로는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에 대해서 개척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룹의 성장에 힘을 모으자. 그러니까 개척자 정신이란 부분에 그 개척자 또는 개척자 정신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량이 존중받고 구성원의 역량이 존중받고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과 자율성을 중시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 소통과 자유라는 부분이 강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정통적으로 과거 그 모태가 되는 현대그룹 그 창업주의 그 정신이기도 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창의적인 그룹 정신. 이건 뭐 그대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서로 격려, 그 다음에 팀워크, 격려와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알기 쉽게 설명한 거로는 이제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회사. 그러니까 그 특징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보면은 개척자 정신, 그 다음에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그 전통적인 그룹의 그 마인드죠.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IT보다 더 IT 같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과 자율성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에 삼성그룹 이재용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몇 개가 뜨는데요. 이미 삼성그룹도 이재용 부회장이 수년 전부터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부터 조직문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조직문화의 변화 부분을 강조해 왔었고요. 지금 자료 보면은 2015년도부터가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이 작년에 새롭게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이네, 2018년도. 그러니까 그룹의 총수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성그룹, 삼성그룹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룹 회장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병중이라 실질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 역할을 좀 해오고 있는 거고요. LG그룹도 이제 구광모 회장이 이제 실질적인 그룹 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롯데그룹도 신격호 회장이 이제 이제 들어가셨지만 이제 새롭게 자제분이 이제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룹 회장이 바뀌는 시점, 그 전부터 바뀐 해 보면은 조직 문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룹의 지향점,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 근데 HR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룹 내 임직원들한테 모두 전파되고 공유되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TF 조직이 만들어져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룹 차원 또는 단일 기업, 계열사의 단일 기업 차원에서 HR 담당자가 그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당장 시기적으로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이제 그룹 회장 바뀌었죠. 이제 계열사 사장 바뀌면 교체된 최고 경영자의 또 의중이 반영이 된 그룹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에 대한 변경이 생길 겁니다. 그 내용이 빨리 정립이 돼야 내년 2021년 1월부터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교육할 교육 내용,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이제 나오고 전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회장으로의 취임에 따라서 그룹에 대한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빨리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왔다면 이제 빨리 전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시적으로는 빨리 올해 연초까지 전 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할 때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 그 내용의 컨텐츠가 빨리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룹의 총수, 단일 기업의 CEO의 변경은 조직 문화의 컨텐츠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곧 조직 문화 속에 있는 모두에게 강조되는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리더십 역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신규 입사자 또는 승진자 또는 공통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그룹 회장, 그 다음에 계열사의 CEO가 교체되었거나 교체될 예정인 회사라면, 교체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교체될 예정이라면, 만약에 올해 바뀌게 된다면 지금 현대그룹에서 HRD 담당자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과 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미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요. 조직문화 정립 실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글이 한 40개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목 자체가 기업문화 혁신 방안, 내가 만약 현직에 근무하는 HR 담당자라면 이런 이 글 보면 HRD 담당자 입장에서 조직문화 관련되는 특히 그룹 총수, CEO들의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조직문화,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전파할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와 같은 그룹의 총수, 계열사의 사장이 바뀌면서 추구하려는 조직 문화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은 글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큰 참고 될 것 같고요. 조금 보면은 LG그룹 같은 경우 이제 구광모 그룹 회장이 이제 되면서 강조되었던 것들. 지금 보면은 많이 그 결과물도 좀 좋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LG그룹의 계열사들이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조직문의 차원에서도 지금 뭔가 남다른 부분들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우리 회사의 CEO가 바뀔 경우 그룹 회장이 바뀐 계열사의 HR 담당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조직 문화의 내용이 정립돼야 되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목으로는 아까 카테고리, 조직문화 정립실천 카테고리에 그 안에 삼성 조직문화 변화 과정을 정리한 자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힌트 될 만한 것들이 많다. 특히 삼성그룹은 언론에 관심 받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변화의 내용, 그다음 방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 물론 시점이 좀 지났다고 해서 이게 올드하다고 뭐 배척하기보다는 타산직으로 삼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계시는 뭐 HR 담당자라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자료들이 좀 도움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의 HR 담당자 아니더라도 올해 뭐 CEO가 바뀌었거나 또는 뭐 11월쯤에 새로운 CEO가 만약 교체가 된다면 제가 정리한 이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뭐 긴급하게 현대그룹의 회장 취임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고서 부인하게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 있는 HR 담당자를 위한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 11월 초 중순 되면 이제 CEO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럴 때 또 그런 회사에 계시는 또 HR 담당자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고요. 하여간 10월 하고 11월은 좀 뒤숭숭할 겁니다. 특히 이제 CEO의 교체가 임박한 그런 계열사라면 HR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주요 컨텐츠,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뀌신 분들은 또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대한 것도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수립도 결국은 조직 문화의 변동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조직 문화의 변화점은, 지향점은 무엇일까? 그 같은 변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을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예시들을 우리나라의 그래도 굴지의 4대 그룹, 가령 뭐 삼성,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롯데, SK는 뭐 그룹 총수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유니크하기보다는 언택트 시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룹의 어떤 조직문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그룹하고 차이점 나게 뭔가 남다른 노력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말쯤 되면은 내년에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총수가 바뀐 그 몇 개의 그룹을 예시를 삼아서 여러분에게 그룹 총수가 바뀌었을 때, CEO가 바뀌었을 때 조직 문화의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럴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 전파, 실천하게 만들 건지, 특히 조직 문화의 내용의 변화, 지향점을 뭐로 삼으면 좋을지, 그 힌트 될 만한 자료들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와 같은 뭐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보면은 제 사이드 메뉴에 사이드 메뉴 가시면 조직문화 정립 실천 이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안에 삼성그룹에 대한 부분, 그래 롯데그룹, 뭐 LG그룹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의 급히 편성한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널리 홍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